김문수 장관이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것들이 결정이 됐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선거 날짜가 정해졌고요. 두 번째, 그 마용주, 마은혁 둘 다 마시네. 헌법재판관, 대법관이 임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누구야 지금 봤던 이완규, 함상훈 두 헌법재판관이 지명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김문수 장관이 오늘 국무회의가 있은 다음에 사퇴했죠. 사퇴 예정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그 사퇴하고 조기 대선에 그 출마하기로 이렇게 선언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무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됐었네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그 김문수 장관이 이제는 전 장관이 됐나? 어쨌든 그 사무실까지 계약했대요. 근데 어떤 사무실이냐? 대합 빌딩에 계약했대요. 근데 저 대합 빌딩에 누구 사무실이 있습니까? 일단 홍준표 시장 사무실, 홍준표 시장이 대합 빌딩에 계약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한동훈 전 대표도 대합 빌딩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유정복 인천시장도 그 대합 빌딩이라고 했고, 거기에다가 그 김문수 장관까지. 저 대합 빌딩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그냥 오래된 낡은 빌딩인데 어쨌든 저 대합 빌딩에서 그 사무실 내 가지고 대통령 당선된 사람들이 뭐 이명박, 박근혜 뭐 이렇게 쭈룩 되게 많더라고요. 뭐 DJ도 있었나? 어쨌든 그런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김문수 장관이 그 사무실까지 미리 생각해 둘 정도로 어쨌든 뜻은 있었던 것 같다. 그 결심을 갖다가 하신 것 같다. 그 다음에 왜 김문수 장관이 대권 후보로 나섰는가?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지금 지지율이 진보 쪽에서는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압도적인 일이죠. 그런데 보수 쪽에서는 누가 1등인가? 김문수 장관이 1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쭉 보니까 범보수 진영 적합 후보 해가지고 그 사람들 성향 가리지 않고 전체 응답자를 봤더니 저는 유승민 전 대표가 조금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 게 김문수 14, 유승민 11, 홍준표 10, 한동훈 9, 오세훈 6, 안철수 5 이렇게 그 여론조사가 나왔대요. JTBC에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 페이지.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물어봤대요. 어떤 후보가 좋은가? 김문수가 37이에요. 그 다음에 유승민은 전체 응답자는 11%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2%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범보수 진영 적합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상대로 해서 봤더니 김문수 37, 홍준표 18, 한동훈 14, 오세훈 13, 안철수는 5대5 뭐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 1등인 사람이 지금은 김문수 장관이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나도 결심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민주당 쪽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범진보 진영 적합 후보 그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이재명 43, 이낙연 11. 그 다음 페이지.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만 봤을 때에는 이재명이 83이에요. 이낙연 3, 김부겸 2, 김동연 1, 우원식 3이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이 압도적인 거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김문수 장관이 상당히 앞선 그러한 그 여론조사 결과다. 그 다음 페이지. 그런데 이게 날짜를 보겠습니다. 2025년 1, 2, 3예요. 1월 23일.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3개월쯤 전이죠. 3개월까지는 안 됐네. 그때는 조기 대선 양자 대결을 봤는데 그때 깜짝 놀랄 결과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김문수가 몇 %다? 46.4%. 이재명은 몇 %다? 41.8%. 저게 1월 말에 저런 결과가 나왔었어요. 지금은 이재명과 김문수 붙여놓으면은 아마 거의 그 더블 스코어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어쨌든 그래도 한 3개월쯤 전에는 저런 결과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김문수 장관이 그 뭐 저런 그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일단은 그 보수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래도 이제 마음에 든다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재명하고 붙어가지고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느낌을 줬으니까 저 때부터 아마 김문수 장관이 보수 쪽에서는 계속 그 뭐 1등을 갖다가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근데 지금부터가 진검승부인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갖다가 해야 되겠죠. 뭘 해야 되느냐. 경선을 갖다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선일 것이다. 그런데 그 뭐라 그럴까 그 국민의힘 그 유권자들 그러니까 경선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팩터는 뭐냐 제가 봤을 때 승리 가능성일 거예요. 그 승산이 누구한테 제일 많이 있느냐 예컨대 안철수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 그러면 표가 안철수한테 쏠릴 수밖에 없을 거고 뭐 오세훈이다 그럼 오세훈한테 홍준표다 그럼 홍준표한테 한동훈이다 그럼 한동훈한테 그래서 지금부터 이 경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김문수 장관이 유리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 경선 룰이 당원 50 그다음에 뭐 여론조사 50 뭐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봤듯이 당원들 사이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많이 앞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정 부분 지금 상황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누군지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195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1951년생이니까 연세는 높은 거죠. 그러면은 옛날 나이로 치면은 75살이란 이야기고요. 생일이 9월 달이니까 생일 안 지난 걸로 쳐도 73세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뭐 70 넘었으면 옛날 같으면 진짜 파파 할아버지고 그러면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제 뭐 연세가 많이 드신 뭐 어르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데 김문수 장관은 굉장히 건강 체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키가 175에다가 몸무게가 뭐 60 몇 킬로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몇 달 전에 그냥 우연히 이렇게 어느 사무실에 갔는데 거기 뭐 그때 장관 되기 전이었어. 뭐 경사위 뭐 위원장인가 그거 하실 텐데 잠깐 뵀는데 뭐 그냥 꼿꼿하고 그냥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신체 나이는 제가 더 형님일 것 같다. 원래 나이는 뭐 김문수 장관님이 저보다 16살 위지만 신체 나이는 제가 더 형님 아닌가? 뭐 좋은 게 아니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독특하다기보다 열심히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대구에 있는 경북중학교, 경북고등학교 나오고 그다음에 공부도 되게 잘해가지고 서울대 경영학과 7공학번인데 경북중학교 동기가 누구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진대재 장관이라고 뭐 옛날 삼성에서 사장하고 뭐 이제 그 삼성전자를 갖다가 엄청나게 키운 그 사장님이 진대재 사장님이었는데 나중에 정통부 장관도 하고 그러셨죠. 그 경북중학교 동기예요. 그 다음에 서울대 경영학과 7공학번인데 그 재수도 안 하고 서울대 경영학과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더 대단한 건 뭐냐면은 김문수 학생이 고등학생 김문수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개헌 반대 시위를 했대. 그러니까 고3이 하라는 공부도 안 하고 막 데모를 갖다가 했던 거야. 고3 때부터. 그랬는데 데모했던 김문수 학생이 서울대 경영학과에 재수도 안 하고 붙은 거야.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양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1970년에 그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후진국 사회연구회에 가입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70년에는요 후진국이었어. 그래가지고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박현채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뭐 교수님인가? 근데 박현채가 민족 경제론을 주장한 경제학자야. 박현채가 그 DJ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 분인데 이 경제학자 민족 경제론을 쓴 경제학자 박현채가 만든 후진국 사회 연구회에 그 김문수 학생은 고3 때부터 뭐 거의 뭐 싹수가 뭐 있었던 거지.
대학교 1학년 때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그야말로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랬는데 1970년 11월 13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청계천에서 한 젊은이가 분신을 해요. 분신해서 이제 스스로 이제 목숨을 갖다 끊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전태일이에요. 전태일 열사가 1970년 11월 13일에 그렇게 이제 세상을 갖다 떠났는데 그걸 보고 달려가가지고 그야말로 열심히 있게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다? 대학교 1학년 서울대 경영학과 1학년 학생 김문수가 전태일 분신을 보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 어머니가 누굽니까? 이소선 여사라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소선 여사가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김문수 학생이 얼마나 저 이소선 여사한테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랬으면 나중에 결국은 지금은 이제 보수 그 여당에 뭐 노동부 장관도 하고 그다음에 보수 쪽으로 와가지고 뭐 삼선 의원도 하고 경기도 지사도 2번이나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소선 여사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죠. 내 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세상을 갖다 떴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이후에 이소선 하면 뭐 전태일 열사 어머니 그러면은 노동운동계의 뭐 상징 이런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소선 여사가 뭐라고 그랬느냐? 문수는 내 아들이다. 김문수는 내 아들이다. 그 다음에 김문수는 뭘 하든지 간에 난 원망 안 한다. 원망을 안 한다. 그런데 더 정확한 거는 원망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김문수는 그야말로 진정성 있게 전태일 열사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굉장히 다른 사람은 뭐 이렇게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지 아니면 겉으로는 이러면서 속으로는 자기 입속 뭐 자기의 어떤 뜻, 자기의 야망 이런 걸 갖다가 하려고 하는지 문수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문수는 내 아들이고 뭘 하든지 간에 나는 문수에 대해서는 원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래가지고 15대 때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소선 여사가 민자당에서 국회의원 됐단 말이에요. 너무 잘 됐다. 문수가 국회의원 돼가지고 너무 잘 됐다.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김문수는 저런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 그걸 갖다가 그런 분이다.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웃긴 건 뭐냐면은 1971년이면 김문수 학생이 서울대 경영학과 2학년이잖아요. 2학년 때 제적당했어. 야, 진짜 2학년 때 제적당해가지고 왜 제적당했느냐? 그때 박정희 대통령 막 그 위수령 때리고 그러고 있었는데 부정부패 척결 전국 학생 시위 관련자 해가지고 대학교 2학년짜리가 그 71년이면요 그 몇 살입니까? 51년생이니까 끼케야 옛날 나이로도 21 만으로도 20살 이거밖에 안 된 학생이 71년에 제적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제 제적은 좀 심하다 해가지고 복학이 됐겠죠. 그랬는데 74년에 또 제적당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왜 제적당했느냐? 민청학년에 관련돼가지고 또 제적당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김문수는 학생운동에서 나는 노동운동 한다 해가지고 노동운동 쪽으로 쫙 전향해가지고 그래서 뭐를 갖다가 설립했느냐? 선호련을 설립했어요. 선호련이 뭐냐면은 서울노동운동연합을 설립해서 거기 지도위원을 갖다가 했었고 이게 언제냐면 1985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86년에 인천에서 5.3 사태가 있었어요. 1986년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그 시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체포가 돼가지고 김문수 학생은 아니고 어쨌든 노동자 김문수가 2년 6개월 형을 받고 2년 동안 깜빵에서 살다가 그래가지고 이 선호련을 갖다가 김문수가 깜빵 가니까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다? 그게 심상정이다. 그러니까 김문수가 심상정 의원 전 의원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심상정 의원 결혼도 소개시켜주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갖다가 이렇게 만나게 해줘가지고 그 사람을 소개시켜줘서 심상정 의원이 결혼도 하고
그래가지고 심상정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 김문수는 운동권의 한 황태자다. 운동권의 전설이다. 하늘과 같은 선배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80년대 노동운동의 그 아이콘은 누구였다? 그게 김문수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80년대가 지났어요. 그럼 이제 90년대가 됐죠. 90년대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두환 시대가 끝나고 노태우 그 대통령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때와는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1990년에 그 김문수 그 뭐라 할까 뭐 지도위원이라고 할까 어쨌든 노동자 김문수가 1990년에 이재호, 장기표, 이우재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1990년에 당을 만드는데 그 당이 민중당이에요. 그러다가 뭐 이제 92년 대선에서 백기환 밀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민중당이. 근데 잘 안 됐죠. 그러니까 93년에는 그냥 택시 기사도 하고 그러다가 1994년에 민자당에 입당을 해요. 그러니까 김문수를 끌어들인 사람이 누구냐? YS가 김영삼 대통령이 손학규, 이재호, 김문수 그리고 또 누구? 노무현 이런 사람들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권에 입문시킨 사람이 YS였다는 이야기죠. 그때 김문수가 혁명의 시대는 갔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입당하면서 제도권 정치권에 들어오고 그래서 1996년에 부천에서 처음으로 금배지 달고 그랬을 때 이소선 여사가 내 아들 같은 김문수가 국회의원 돼서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대부터 15, 16, 17대 세 번이나 연속으로 부천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부천에서 세 번 연속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되느냐 2006년부터 경기도지사가 돼요. 2006년도에 경기도지사 돼서 2006년도에 경기도지사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재선. 경기도지사는요 여태까지 재선한 지사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다? 그게 김문수다. 뭐 누구 막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동연 그 전에 이재명 그 전에 뭐 손학규도 경기도지사 했었나? 그다음 뭐 남경필 지사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기도지사를 제가 찾아봤어요. 2번 연속 연임한 사람은 그 김문수밖에 없었다. 그랬는데 그래서 2014년까지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뭐 수도권 통합요금제, 경기순환버스, GTX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 김문수가 노동운동만 하는 뭐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행정도 잘하네 막 이런 그 평가를 갖다가 막 들으면서 그 성과가 막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2014년에 이제 경기도지사 마치고 3선까지는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국회의원에 다시 출마를 했는데 2016년에 대구에 갔는데 대구에 그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고등학교 5년 후배인 김부겸한테 패해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김부겸이 쫙 떠서 나중에 국무총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2016년에 20대 총선에서 낙선하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는 진짜 한 10년 가까이 김문수한테는 암흑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 그 총선에서 낙선하고 2018년도에는 서울시장 출마했는데 박원순한테 패배하고 그 다음에 2020년에는 뭐 자유통일당 창당해서 자유공화당 뭐 합당하고 뭐 그러다가 뭐 금방 뭐 또 탈당하고 그 다음에 그때 뭐 이제 전광훈 목사하고 뭐 같이 뭐 이게 뭐 연결이 됐다 뭐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2022년 정도까지는 그 박근혜 정권 때까지는 그러니까 2016년이 박근혜 대통령 때였고 그 다음에 2017년부터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그 5년 기간 동안에는 김문수에게 있어서는 뭐 정치적으로 끝난 것이 아닌가 그러한 그 암흑기였다가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2022년도에 장관급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하다가 그러다가 작년 8월 30일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뭐 특별한 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뭐 탄핵할 때 뭐 그냥 꿋꿋이 앉아 있었고 뭐 그랬던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줘서 그런가? 어쨌든 저도 약간 좀 의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갑자기 김문수 장관이 보수 쪽에서 이거 그 뭐 지지율이 제일 높은
그러한 사람이 딱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 그 예상이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국민의힘 경선에서 김문수하고 한동훈이 결선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후보가 되지 않을 것, 후보로 선출되지 않을까?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상들을 갖다가 하는데 뭐 과연 그렇게 될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훅 치고 나올지 지금 뭐 한덕수 대망론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마지막으로 그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도지사입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지사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김문수 장관이 경기도지사 할 때 119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게 2013년인가? 벌써 10년도 훨씬 더 전 일인데 도지사 할 때 남양주도 경기도니까 어떤 병원을 방문하던 중에 그 갑자기 119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도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방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난 전화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내가 도지사인데 감히 나한테 뭐 이래저래 뭐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지어 그때 이제 전화 받았던 그 소방관을 좌천시키려고 했다. 조금 뭐 이렇게 자기 근거지가 아닌 뭐 다른 데로 이렇게 멀리 떨어진 데로 그렇게 이제 보직을 예컨대 뭐 경기도에서 저기 뭐 어디 뭐 경기도에 뭐 수원에서 저 밑에 뭐 평택으로 뭐 보낸다든지 뭐 남양주로 보낸다든지 그런 식의 뭐 조치를 취하려고도 했다.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안 좋게 지금까지도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사진도 있는데 그 당사자한테 뭐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래 저 오른쪽에 계신 분 아닌가 그때 전화 받은 분이. 근데 제가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김문수 지사 관련해가지고는 저거를 밈으로 만들었대요. 밈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뭐 조롱 섞인 걸로. 그래서 김문수 장관 입장에서는 저 부분이 만약에 이제 경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본선에서 선출돼서 그 본선에서 이제 그 레이스를 갖다 펼칠 때 저 부분이 굉장히 작지 않은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전 사실 조금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잘 대비를 갖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저 포함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김문수 장관이 과연 중도층에서 확장성이 있을까? 어쨌든 뭐 그런 것들 뭐 많이 걱정을 갖다가 하던데 글쎄요, 그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고 그건 뭐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뭐 제가 특별히 저는 뭐 누구를 갖다가 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 꼭 돼야 된다 안 되면 뭐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은 일도 없어요. 저는 지금 정권이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큰 불행이 올 것이다. 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게 누구죠? 액튼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있어요. 액튼이라고 하는 귀족이었는데 뭐 사상가였단 말이에요. 뭐 액튼이 쓴 책 제가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액튼이라고 한 사람이 한 이야기만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가? 권력은 부패한대요. 맞습니다.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그러면 그 권력은 절대적인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아무한테도 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한테도 득이 되지가 않고요. 민주당한테도 득이 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대통령 되는 사람한테도 득이 되지가 않고요. 아주 그냥 뭐 그야말로 철인 같이 되고 그야말로 뭐 공자님 같은 분이거나 아니면 뭐 누구야 그야말로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절제력이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면은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김정은이 보고 야, 그 인민들 잘 먹여 살려라.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뭐 당연히 뭐 김정은만큼은 안 되겠지만 190석 여당을 가진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본인한테도 제가 봤을 때 그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막아서 대한민국에 그야말로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이 유지가 되고 서로 간에 이렇게 뭐 상승작용 해가지고 지금같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누가 돼야 될 것인가? 저는 뭐 김문수 장관님 존경하니까 좋고, 한동훈 대표 되면은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뭐 정권 그 세대 교체 그 아이콘 뭐 세대 교체의 의미가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도 저 상관없고요. 홍준표 시장님 저는 조금 웃기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준표 시장이 돼가지고 되면 뭐 괜찮고, 그 다음에 뭐 안철수 의원님 제가 뭐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그건 아니지만 안철수 의원님 과연 정치에 맞는 분인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안철수 의원이 뭐 되면 그러면 저는 사실은 법률가는 더 이상 대통령 되면 안 된다. 당분간은. 그 다음에 이왕이면 이공계 쪽에서 대통령 나왔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 그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안철수 의원은 뭐 이공계 출신이고 뭐 의사 출신이고 하니까.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님 마찬가지고, 오세훈 시장님 뭐 서울시장 오래 하고 뭐 4선 했네요 벌써. 뭐 그 다음에 무난하게 잘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편파적으로 제가 하는 건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김문수 장관 그 오늘 이제 어쨌든 지금 지지율 1등이고 오늘 출마 선언했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그 국민의힘 경선이 좀 잘 돼가지고 컨벤션 효과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중도의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훌륭한 분이 그 후보로 선출돼서 본선에서도 꼭 이겨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